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밖에서도 욕이 전염됩니다. 행복은 배우지만 불행도 배웁니다. 노후는 돈보다 관계가 먼저 무너집니다. 오늘 그 돌림노래를 끊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도 사람을 보는 눈이 또렷해집니다. 젊을 때는 얼굴을 보고 직업을 보고 돈을 봤다면 중년 이후에는요, 그 사람의 관계의 결이 보입니다. 특히 부부를 보면 더 그렇습니다. 제가 참 많이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부부 사이가 좋은 분들은요, 밖에서도 참 편안합니다. 식당에서 주문하는 말투도, 계산할 때 손짓도, 서로를 부르는 호칭도 뭔가 서로를 깎지 않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요,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은 분들은 밖에서도 같이 불편합니다. 이게 신기한 게요. 두 사람이 말이 없어도 불편이 느껴져요. 말끝이 짧고, 표정이 굳고, 뭘 하나 결정할 때마다 미세하게 날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불편이 밖으로 나오면 배우자 욕으로 자꾸 흘러간다는 겁니다. 아휴, 우리 집 인간이요. 말도 마요. 집에 들어가면 아주. 그 사람은 원래 그래요. 이 말이요. 누가 들으면 그냥 하소연 같죠? 근데 제가 보기엔 그건 하소연이 아닙니다. 그건 관계의 습관이에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 습관이 전염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배우자 욕을 하면 옆 사람도 맞장구를 치느라 자기도 배우자 욕을 꺼냅니다. 그러면 분위기가 우리만 그런 거 아니구나로 바뀌죠. 그 순간 마음이 이상하게 편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 편안함은 위로가 아니라 악순환의 합리화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욕의 합창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요, 이 말이 나옵니다. 봐봐. 내 말이 맞지? 다른 집도 다 그래. 그러니까 당신이 문제야. 그리고 그날 밤 집안의 공기에서 따뜻함이 또 한 겹 벗겨집니다. 저는 이걸 솔직히 말해서 바보들의 합창이라고 부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요, 결국 그 합창의 끝은 내가 더 불행해지는 방향으로 가거든요. 반대로요. 행복한 부부는 아주 똑같이 전염을 만듭니다. 근데 그 전염은 욕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칭찬이고 애칭이고 서로를 사람들 앞에서 더 귀하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중년 이후의 행복은 집 안에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중년 이후의 행복은요, 집 안과 집 밖이 서로 영향을 주는 구조, 즉 선순환이 되어야 유지가 됩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여러분이 정말 많이 궁금해하시는 노후의 주거 문제, 전원주택의 환상, 병원 근처, 이사의 함정, 그리고 결국 누구나 마주하게 되는 요양원과 돌봄의 현실, 마지막으로 60대 이후 후회를 줄이는 방법까지 한 번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삶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행복한 부부는 밖에서부터 다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는 집안에서만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죠? 근데요, 정말로 오래 지켜보면 부부관계는 집 밖에서 더 결정되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부부 사이가 좋은 분들은 다른 부부들과도 관계가 좋습니다. 같이 밥을 먹어도, 같이 여행을 가도, 서로를 소개할 때도 늘 기본적인 예의가 깔려 있어요.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또 다른 좋은 부부들을 보면서 저런 말투 좋다. 저렇게 배려하는 게 좋다. 저 집은 갈등을 저렇게 풀어내네. 이런 걸 자연스럽게 배우고 집으로 가져옵니다. 그러면 집안의 행복이 더 단단해집니다. 이게 선순환입니다. 근데 부부 사이가 안 좋은 분들은 반대예요. 밖에 나가서도 서로를 깎아내거나 서로를 은근히 무시하거나 심지어 공개적으로 배우자 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욕은요,
한 번 말하면 끝이 아니라 다시 집으로 들어가서 또 반복됩니다. 밖에서 우리 집 인간이를 말한 사람은요, 집에 들어와서도 같은 말을 해요. 그냥 하소연이 아니라 이미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상대는 원래 그래라는 결론이 굳어져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왜 무섭냐면요. 관계에서 제일 무서운 건 갈등이 아니라 결론이 굳어버리는 것입니다. 갈등은 풀 수도 있어요. 근데 결론이 굳으면 상대가 뭘 해도 봐, 또 그렇지가 됩니다. 그럼 관계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냥 끝없이 망가지는 쪽으로 갑니다. 저는 중년 부부들을 보면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싸움도 습관이구나. 신혼 때 많이 싸우던 부부는 중년에도 많이 싸웁니다. 중년에 싸우는 부부는 노년이 되면 더 크게 싸웁니다. 왜냐면 갈등의 방식이 그 관계 안에서 고정되어 버리거든요. 부부 관계는 제3자가 개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똑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저는 중년 이후에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관계의 환경 속에 있나? 환경은요,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행복한 사람들 옆에 있으면 행복을 배웁니다. 불행한 사람들 옆에 있으면 불행의 언어를 배웁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부부 사이가 좋은 친구들 주변에는 신기하게도 부부 사이가 좋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친구의 집에 가면 그 집 공기부터 달라요. 따뜻한 말이 오가고 농담이 가볍고 서로를 깎지 않습니다. 반대로요. 부부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 주변에는 또 그런 집들이 모입니다. 만나면 뭐부터 하냐면 남편 욕, 아내 욕. 다 그래, 다 똑같아. 남자란 원래 그래. 여자란 원래 그래. 이 말이요, 잠깐은 속이 시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독한 술 같습니다. 마실 땐 따뜻한데 다음날 몸이 더 망가집니다. 여기서 오늘의 첫 번째 처방을 드릴게요. 처방 1. 밖에서 배우자 욕을 끊어야 집안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건 도덕 이야기 아닙니다. 현실 이야기입니다. 밖에서 배우자 욕을 하면요, 그 순간 내 마음이 상대를 낮춰도 된다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집에서도 그대로 나옵니다. 반대로요. 밖에서 배우자를 귀히 여기면 그 습관이 집에서도 나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고요. 딱 한 문장만 바꾸시면 됩니다. 누가 배우자 이야기를 꺼냈을 때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아휴, 우리 남편은, 그래도 우리 남편 이런 건 참 괜찮아요. 우리 아내는 진짜, 우리 아내가 그건 진짜 잘해요. 이게요, 거짓말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장점이 있어요. 그 장점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우리 관계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처방 2. 애칭은 유치함이 아니라 관계의 온도입니다. 행복한 부부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둘만의 비밀 언어가 있습니다. 여보, 자기, 이런 것도 좋지만 뭔가 둘만 아는 말, 둘만 웃을 수 있는 말. 그 말이 있는 부부는요, 갈등이 와도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근데 애칭이 끊긴 부부는 대화가 점점 업무 보고처럼 됩니다. 밥 먹었어? 약 먹었어? 돈은? 당신은 왜 또 그래? 여러분, 부부는요, 단순한 동거인이 아니잖아요. 인생의 후반을 같이 걷는 가장 가까운 동료입니다. 동료에게도 따뜻한 말이 필요한데 배우자에게만 차갑다면 그건 너무 억울한 관계입니다. 악순환을 부르는 말 습관 3가지. 여러분, 중년 이후 부부 관계를 망치는 건 대부분 큰 사건이 아닙니다. 말 습관입니다. 특히 3가지가 치명적입니다. 1. 이혼해라는 말. 행복한 부부들은요, 이 말을 금기어로 둡니다.
진짜로 혀를 물고서라도 안 한다는 분들 많아요. 왜냐면요. 말은 방향을 만들고 방향은 현실을 만들거든요. 이혼이 실제로 필요할 수도 있죠. 하지만 싸움할 때마다 그 말을 꺼내면 우리 관계는 그 말 쪽으로 조금씩 이동합니다. 당신은 원래 그래. 이 말은요, 상대를 고치려는 말이 아니라 상대를 정해 내려버리는 말입니다. 정의가 내려지면 대화는 끝납니다. 변화의 가능성도 끝납니다. 3. 내 말이 맞잖아. 이 말이 자주 나오는 집은요, 부부가 한 팀이 아니라 각자 판사처럼 삽니다. 부부는 재판이 아니에요. 승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사라지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그럼 사랑한다는 표현을 많이 해야 하나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 물론 좋죠. 근데 현실에서 더 강력한 건 포용의 문장입니다.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오늘 힘들었지. 내가 듣고 있을게. 내가 생각이 짧았네. 이런 말이요, 중년 부부에게는 사랑해보다 더 실제적입니다. 왜냐면요, 중년은 매일이 전쟁 같거든요.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돈도 부담이고, 부모님 문제도 있고, 자녀 문제도 있고, 관계도 줄어들고, 그 와중에 배우자가 내 편이 되어주는 문장, 그 문장 하나가요. 사람을 살립니다. 노후 주거, 병원 근처가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주거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많은 분들이 노후 주거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이거죠. 병원 근처로 가야 하나? 전원주택 어때? 백화점 근처가 편할까? 지금 동네에 계속 살아야 하나? 여러분,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정답은 거리가 아니라 삶의 패턴입니다. 병원 근처가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큰 병원 근처는요. 생각보다 스트레스가 큽니다. 앰뷸런스 사이렌. 그 소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들립니다. 사이렌은요, 사람의 본능을 건드립니다. 위급한 상황이다, 비켜라. 크게 반복되면 우리 몸은 계속 긴장합니다. 물론 원래 그 근처에 오래 살던 분들은 익숙해서 괜찮아요. 근데 멀리 살다가 갑자기 이사하신 분들은 정말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큰 병원 바로 옆보다는 응급 상황 시 20분 내 도달 가능 정도의 접근성을 확보하되 일상은 조용하고 안전한 곳을 선택하라. 그리고 전원주택. 전원주택은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움에는 가격이 있어요. 그 가격은 돈만이 아닙니다. 노동, 고립, 안전, 지역문화. 이런 것들이 함께 옵니다. 전원 생활을 꿈꾸는 분들께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입니다. 사지 말고 살아보세요. 한 달이라도, 가능하면 1년이라도. 그리고 최소 2번의 계절을 겪어보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겪어야 그 동네가 내 몸에 맞는지 압니다. 특히 중요한 건 지역민들의 시선입니다. 어떤 곳은 따뜻해요. 근데 어떤 곳은 꽤 배타적입니다. 서울서 왔다. 이 말이 10년, 20년이 지나도 따라다니는 지역도 있어요. 그러니 환상으로 계약서 쓰지 마시고 경험으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노후 주거의 핵심 기준을 제가 아주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노후 주거 체크리스트 7. 밤에 혼자 걸어도 안전한가? 장보기, 약국, 대중교통이 가까운가? 복지관, 커뮤니티 접근이 쉬운가? 응급시 병원까지 20분 내 가능한가? 겨울에 고립될 가능성은 없는가? 소음, 스트레스는 어떤가? 내가 즐길 것이 그 동네에 있는가? 노후는요, 집이 크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내가 사라질 수 있는 동네가 행복합니다. 요양원, 요양병원, 가족 소진을 막는 준비. 여러분, 이 주제는 듣기만 해도 마음이 무거우시죠? 요양원, 요양병원. 대부분 자발적으로 가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노년의 무덤이라고까지 말하죠. 근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양원은 무덤이 아니라 가족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마지막 안전장치일 수 있습니다. 먼저 구분부터 해야 합니다. 요양병원은 병원입니다. 의사, 간호사, 치료가 중심입니다. 요양원은 돌봄이 중심입니다. 장기요양 등급, 돌봄 서비스가 핵심입니다. 집에서 돌봄을 하는 건요, 사랑만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누워 계신 분 목욕, 체위 변경, 욕창 관리, 배변 처리, 감정 케어, 치매 증상 대응, 돌보는 사람은 정말 쉽게 소진됩니다. 그리고 소진이 깊어지면 관계가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감정이 무너집니다. 뉴스에 나오는 끔찍한 사건들, 저는 단순히 악이라고만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바닥까지 가본 사람은 그 절벽의 느낌을 압니다. 그래서요, 준비는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해야 합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요양원 유람을 하세요. 부모님 몰래 발품 팔지 마시고 같이 가세요. 대신 말은 이렇게 하세요. 엄마, 아빠, 오늘은 평점 먹이러 가는 거야. 밥도 먹어보고 분위기도 보고 평가해보자. 그리고 꼭 해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식사 체험, 보호자에게 질문, 기관장과 대화, 가능한 한 여러 곳 비교, 시설이 좋아도 음식이 별로면 어르신이 힘들어합니다. 보호자들이 진짜 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투어를 하다 보면요, 부모님이 어느 순간 여긴 좀 낫네라고 말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 부모님의 불안이 줄고 자녀의 죄책감도 줄고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 대화 속에서 우리는 처음 듣는 부모님의 속마음을 만날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 후회의 생각이 아니라 행동으로 바꾸는 법. 자, 이제 마지막 큰 주제입니다. 60대 이후에 사람들은 뭘 후회할까요? 정말 다양합니다. 그때 운동 좀 할 걸. 그때 투자했을 걸. 그때 가족에게 더 잘할 걸. 그때 직장 그만둘 걸. 그때 이혼했어야 했는데. 근데요, 제가 상담하며 느낀 건 이거예요. 후회는 60대에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이미 50대, 40대에 씨앗이 있었고 60대에 말로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요, 후회하지 말자가 아니라 후회가 올라오는 순간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저는 정신 승리를 별로 믿지 않습니다. 마음 먹으면 되지. 생각만 바꾸면 되지. 그거요 안 바뀝니다. 대신 행동 승리는 믿습니다. 진짜로요. 후회가 들끓을 때 딱 한 가지를 고르세요. 일주일 안에 할 수 있는 것 1개. 하루 20분 걷기. 배우자에게 고마운 점 1문장 말하기. 부모님과 요양원 투어 1곳 예약하기. 전원주택 살기 체험 알아보기. 건강검진 예약하기. 여러분, 인생은 승패가 아닙니다. 하지만 움직이는 순간 우리는 이미 변화를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행복의 첫 번째 기둥. 감사입니다. 감사는 거창한 성공이 아닙니다. 가진 것을 세는 일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손가락으로 세지 않으면 그 존재는 내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집이 있고, 신발이 있고, 물 한 컵이 있고,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고, 이걸 내 입으로 말할 때 행복은 내 안에서 실제가 됩니다. 여러분, 노후는요, 돈만으로 준비되지 않습니다. 집도 중요하고, 병원 접근도 중요하고, 요양 준비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 모든 걸 지탱하는 건 결국 관계입니다. 부부 관계가 무너지면 죽어도 돌봄도 건강도 끝까지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요,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하는 한 문장으로 바뀝니다.
밖에서 배우자 욕을 하지 않는 것. 밖에서 배우자를 귀히 여기는 것. 둘만의 애칭을 다시 살리는 것.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같은 포용의 문장을 늘리는 것. 이건요, 사랑을 느끼는 문제가 아니라 사랑을 관리하는 기술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제일 현실적인 한 문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눈빛만 보면 안다는 말, 이제 내려놓으세요. 눈은 늙고 마음은 굳고 말하지 않으면 오해는 커집니다. 그러니 오늘 딱 한 문장만 먼저 해보세요. 여보, 오늘 고마웠어. 당신, 그거 참 잘했어. 내 편이 되어줘서 고마워. 그 한 문장이 여러분 집의 공기를 바꿀 겁니다. 오늘도 마음 편한 하루